소음에는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공장소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소음으로서 특히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 각 도시에 여러 군데 포스트에 설치를 해가지고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 소음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에서 생각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규제에 관한 규칙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이라든지 공기 전달 소음, 뛰거나 아니면은 텔레비전이나 음악기가 이런 게 층간 소음이 되고, 그에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짖는 소리라든지 또는 사람의 육성이라든지 보일러 소리라든지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은 층간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충격 소음으로써 사람이 예를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뛰었다든지 이런 어떤 직접적인 육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게 이제 층간 소음이 되고, 또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같은 이런 인공적인 소리도 층간 소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이해의 범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오피스텔, 원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음이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경범죄 처벌을 받는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의해 가지고 1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문제가 되는지를 보시면은, 특히 생활소음 같은 경우는 50데시벨 밑에가 되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50데시벨이 넘어가면은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 소음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소음의 크기와 또는 음원의 또는 소음의 영향 또 비교상을 한번 보면은, 소음이 40인 경우가 조용한 주택의 거실인 경우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50데시벨인 경우에 조용한 사무실이 되고 호흡 맥박수가 증가되고 개선력이 저하된다고 보입니다. 즉 50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주택 층간 소음 줄이기 생활 수칙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이렇게 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이후에는 세탁기나 청소기나 운동기 같은 걸 이렇게 사용을 자제하고, 또 밤 10시부터 새벽까지는 샤워나 설거지를 자제하고, 이런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잘 지켜가지고 층간소음 생활수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그런 것을 국가소음정보 시스템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음에는 크게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공장소음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것은 생활소음이 되겠습니다. 생활소음 배출로는 확성기나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층간소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슬라브 층간에 어떤 콘크리트 슬라브가 낮다 보니까 소리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서로에 대해 적대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활소음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크게 세 가지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층간소음 완화 조치를 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제고해주는 당근을 내놨습니다. 즉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서 신축 아파트의 바닥 슬래브를 현재 210mm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90mm 정도 더 두껍게 한 경우, 예를 들어 300mm 정도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5%더 상향을 하는 당근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슬라브를 더 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발생하고, 그리고 층도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용적률 상향을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비용과 당근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완화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에 생각하는 것은 현재 층간소음 최소 성능 기준 50dB이 47 정도 이렇게 낮아지면은 층간 소음에 대해서 크게 완화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이제 완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완화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향후 신규 아파트 건설을 마친 경우에는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세대의 2에서 5%는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그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양질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층간의 어떤 그 슬러브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그 소리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또 신고를 받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표시 부탁드리겠습니다.